마감 시한이 약 한 달 넘게 지연된 뉴욕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마침내 어젯밤 총 2,290억 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치안 외에도 교통, 교육, 기후변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약 2,600만 불의 이득을 취한 뉴욕 한인 약사와 그의 중국계 동업자가 사기 혐의로 전격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한 수익금을 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수도요금 연체 이자 탕감 프로그램이 연장됩니다. 이자로 인한 연체요금 부담감을 줄여 원금 환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기간 탈뉴욕 현상이 거듭 발생하면서 뉴욕주 총수입이 2년 전과 비교해 44억 달러가량의 순 감소액을 보이며 약 1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꺼번에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플라자몰이 청소년 범죄 고리를 끊기 위해 18세 미만 쇼핑객의 저녁 시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시민들은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과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서민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 수준에서 5.0에서 5.25%로 인상됐으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단행된 금리 인상은 미 경제에 있어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일 마감 시한을 남겨 한 달 넘게 지연돼 온 뉴욕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어젯밤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2,290억 달러로 책정된 이번 예산안으로 주내 치안과 교육, 교통, 기후 변화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책정된 2,290억 달러 규모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예산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가 한 달 넘게 지연된 주된 이유는 호컬 주지사와 의원들 간 현금 보석 개혁 법안 개정과 차터스쿨 확장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욕주 치안 강화를 위해 판사 재량권이 확대됐습니다. 그간 현금 보석 개혁 법안은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보석될 기회가 없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구금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 증가로 이어지자 뉴욕주는 이번 예산안 내용에서 판사가 범죄자의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치안 강화를 위해 판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정 출두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습니다. 즉, 강력 범죄자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판사의 구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현재 시간당 15달러인 뉴욕주 최저시급은 뉴욕시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2024년까지 16달러로 인상되고 2026년까지 17달러로 매년 50센트씩 인상됩니다. 담배세는 1달러가 인상돼 현재 4.35달러에서 5.35달러로 올라 전국 최고인 워싱턴 DC의 4.5달러를 넘어서면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담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주 전역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화석 연료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2029년부터는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해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5%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3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시달려온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대해 뉴욕주가 3억 달러 규모의 예산 구제금을 지원하며 뉴욕시에서 매년 1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뉴욕시 차터스쿨 건립에 대해 뉴욕시의 14개를 포함해 주 전역에 총 22개의 차터스쿨을 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차터스쿨 건립을 자유롭게 한다는 입장으로 상한제 삭제를 추진했지만 의원들은 차터스쿨 급증이 공립학교 존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폐교했거나 아직 개교하지 않은 차터스쿨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호컬 주지사가 추진해온 향후 10년 내 80만 채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4곳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약사와 그의 동업자가 약품 판매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헬스케어 사기를 벌여온 행각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약품을 처방해달라 부탁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며 유령 법인을 통해 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어제 오후 헬스케어 사기를 통해 2,600만 달러가량의 이득을 취한 58세 한인 김태성과 44세 중국계인 다책 루를 기소했습니다. 그들이 운영 중인 뉴욕 일원에 소재한 약국은 브루클린의 888 약국과 희강 약국, 퀸즈의 엘름 약국과 뉴욕 엘름 약국 등 총 4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남성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허위로 청구서를 제출하며 환급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득을 벌여들였습니다. 김 씨 일당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인을 통해 불필요한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약품들을 판매 기록에 추가시켜 청구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약 2,600만 달러를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약국 서류를 위조하는 걸 도와준 헬스케어 수혜자들에게는 현금과 상품권 등의 기록이 남지 않는 대가를 지불했으며 불필요한 약품을 고객들에게 처방해준 의사들에게는 월세를 내주는 등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또 이로 벌어들인 추가 청구 금액을 자신들이 세운 유령 법인을 통해 세탁해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금된 상태이며 루 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해 부금을 피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의료보험 사기 행각에 공모한 의료인, 의료기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현재 두 남성이 의료 사기 10년, 돈 세탁 20년, 불법 의료 리베이트 5년 등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뉴욕시가 실시해왔던 수도요금 연체 이자 탕감 프로그램이 연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요커들은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 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천만 달러 규모의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 명의 수도료 연체 고객 중 약 8만 6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탕감 프로그램 이용 대상은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의 50%, 25% 납부 시 각각 이자의 75%와 50% 탕감 등 탕감 비율은 원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맨하탄 3에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요금 이자 탕감 자격 요건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로 떠난 주민들로 인해
2년 전과 비교해 조정총 수입의 순 감소액만 4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사희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정 총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뉴욕주 조정 총소득은 245억 달러 순 감소했습니다. 조정 총소득이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특정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뉴욕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정 총소득 순 감소폭은 2019년 90억 달러, 2020년 195억 달러에서 2021년 245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하면 2021년 기준 순 감소액만 440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뉴욕주의 세수 감소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당수 뉴요커들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주 조정 총소득은 급증했습니다. 2019년 177억 달러 순 증가세를 보인 플로리다주 조정 총소득은 2020년 237억 달러, 2021년 392억 달러 늘었습니다. IRS는 총 392억 달러의 플로리다주 조정 총소득 순증가 규모 중 98억 달러는 뉴욕주에서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정 총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뉴욕주 거주자는 2019년 5만 5,100명에서 2020년 5만 4,3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의 세수 감소는 290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 손실은 180억 달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실 인구는 대부분 텍사스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며 텍사스주는 같은 기간 110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인구 이동 현상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3월 기준 뉴욕 메트로 지역 실업률은 5.4%, 로스앤젤레스 실업률은 5%를 기록한 반면 마이애미 실업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년간 플로리다주 고용은 4.5%, 텍사스주는 4.3%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들어 4명 이상이 숨진 대규모 살인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오클라호마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꺼번에 시신 7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과 USA 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해자를 제외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대규모 살인사건이 19건 발생했고 총 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씩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난 셈이며 같은 기간 총 17건이 발생해 93명이 숨졌던 지난 2009년을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대규모 살인사건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꺼번에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마을인 헨리에타에서 경찰이 실종된 10대 소녀 2명을 찾는 도중 시신 7구를 발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비 웹스터, 브리트니 브루어의 시신과 함께 이들과 함께 여행 중이던 성범죄자 제시 맥패든의 시신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2 소녀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민들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제닌 마요 씨는 AP의 나머지 시신이 자신의 딸과 손자, 손녀들이며 맥패든이 자신의 사위라고 말했습니다. 마요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가족이 맥패든의 범죄 경력에 대해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맥패든은 2017년 저지른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국은 맥패든의 집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르는 살인사건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규모 살인사건 건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45건이 발생했고 미 총기 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2017년에는 대규모 살인사건으로 총 230명이 희생됐습니다.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 변화가 있을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인들이 애용하는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몰은 청소년 범죄의 꼬리를 끊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18세 미만 쇼핑객의 오후 5시 이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소년 이용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쇼핑몰 측의 이번 조치가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가 비행 청소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출입을 5시 이후로 제한할 것이라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신분증을 제시한 후 푸른색 띠를 지급받아야 몰에 남을 수 있으며 17세 이하의 학생들은 21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쇼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청소년들이 몰을 가장 자주 방문하는 날들에 시행됩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2주가량 지난 현재 방문객들은 정책이 과해 보인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me to be in the mall with my 17-year-old child. Kids should deserve that freedom. You know what I mean? I don't think they need a chaperone. I can see why they did it, but I mean, I don't think it's like really that they shouldn't enforce it. This is like a spot that people come to fight. I do see where the mall is coming from, but it is obviously going to create a lot of conflict. But I do think it is needed.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정책이 응당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ake parents accountable for their children. It's a good thing. As a teacher, I feel like students, kids, everybody needs to be supervised. And I think that when they're here by themselves, they usually get in trouble. So I think that they should come with a parent. 이러한 통금 정책은 최근 틱톡 등의 미디어에서 청소년들 사이 퍼지고 있는 싸움을 일으키는 등의 불건전한 유행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에는 틱톡 촬영을 위해 하루에 싸움 5건과 한 번에 총격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지난 3월 가든 스테이트몰에서 일어난 싸움을 촬영한 틱톡 영상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아 현재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저녁 한 청소년 단체는 시카고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틱톡 영상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청소년들이 거리를 장악한다는 뜻의 틴 테이크오버라 자칭하며 틱톡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쇼핑센터 출구에 서 있던 남녀 2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카고 경찰은 일부 청소년들 사이 퍼지고 있는 폭력적인 틱톡 트렌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든 스테이트 몰 외에도 메릴랜드, 조지아,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곳곳의 쇼핑센터들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며 이가 미 전역으로 퍼질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 한인회를 운영하고 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전 뉴욕 한인회장 7명이 성명서를 내고 법적 근거가 없는 비대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38대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 전직 회장들이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성명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일부 전직 회장들이 결성했다고 주장하는 비대위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회칙을 위반한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이며 유일하게 회칙상 인정되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 결정은 지난 3월 7일 의결된 정상화위원회 구성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을 비롯해 수십 개의 소규모 기술 회사들은 자신들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100여 곳이 넘는 비자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최근 관련 증거를 발견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기업과 고용주들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해당 기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비자를 취소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비자 컨설팅 업체에 1인당 $2,500에서 $5,000를 주고 허위로 직원 채용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특히 비자 컨설팅 업체들은 비자 취득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같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수차례씩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서 사기 행각에 가담한 비자 컨설팅 업체는 120여 곳으로 파악돼 연방당국은 비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노인의 달을 맞아 시니어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버겐 카운티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KCC 한인 동포회관을 비롯해 카운티 전역에 있는 주요 23개 노인 활동센터에서 노인의 달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식사는 건강식으로 만들어진 무료 점심과 함께 친교 활동, 운동, 교육 프로그램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센터로 9일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3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의 일자리 수는 160만 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1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 서비스업에선 6만 3천 개, 의료, 사회 지원 부문에선 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종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부문의 수요가 약화된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직자는 지난 2월 398만 건에서 3월 385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리해고는 2020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180만 건으로 약 25만 건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